이번 시간은 현재 시장을 보면서 주요 이슈도 짚어보고요. 전략을 좀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KF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나정환 연구원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정환 연구원입니다. 네. 자, 지난주 후반에 나온 이제 고용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예상보다는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는 좀 오래 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자, 12월 FOMC에서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이 50bp 금리 인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FOMC 회의 과연 시장의 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FOMC 12월이 다음 주 14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50bp 인상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11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의사록을 잘 읽어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75bp씩 계속 올렸지만 향후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하는데 좀 동의를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이제 75bp씩 여러 번 올리다 보니까 금융 안정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또 브루스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었는데 연설에서도 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로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좀 미뤄봤을 때 이번 12월 달 FOMC에서는 75bp 인상보다는 50bp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내년에 물가 지표들을 조금 확인하면서 내년 2월 달하고 3월 달에 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25bp씩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FOMC에서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2023년 미국 연준의 최종금리 값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인데 이거는 사실 12월 FOMC에서 발표되는 기준금리 점도표를 좀 보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도 이 점도표가 발표되었는데 이게 한 2023년에 4.6%에 도달할 것이라는 게 이게 중간값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12월 달 FOMC에도 발표되기 때문에 이 점도표를 보시면은 2023년 그리고 2024년도에 기준금리 중간값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좀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연구원님 그리고 이 연말에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박스권에서 갇혀 있을지 아니면은 좀 더 상승을 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12월 국내 증시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 주가가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서 코스피 선행 PER 같은 경우 지금 11.3배, 11.4배 정도로 사실 과거 10년 평균 10배에 비하면 좀 이게 약간 높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높다는 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2,500을 넘어간다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제한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달로 봤을 때 최근에 뭐 다양한 테마라든지 이슈에 따르는 업종이 사실 존재하긴 합니다. 뭐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한국 드라마 흥행에 따라서 최근에 콘텐츠 제작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뭐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화장품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오르기가 어렵지만 특정한 테마라든지 이슈에 따른 선별적인 좀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10월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하다가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지수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자, 이런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또 외국인들도 많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조금 탈중국 자금이 한국을 포함한 좀 신흥국 쪽에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로도 좀 자금 많이 들어왔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달러 지수가 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사실 이게 12월 달에도 이런 기대감을 좀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한은이 이번에 최근에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3.25까지 갔는데, 이번 12월 달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50bp 올리면은 그 기준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지금 현재 75bp에서 125bp로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차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수출 지표도 좀 보시면은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국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인 순매수세가 이어지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그 실적 추정치도 하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4분기 이익 전망치의 어떤 개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올해 코스피 4분기 그러니까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6월에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62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42조 원까지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개선되기는 조금 그러니까 다시 상향으로 전환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를 볼 때 사실 저희가 같이 보는 지표가 국내 수출 증가율 지표입니다.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이게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 이거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10월 달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최근에 발표된 11월 달에도 이게 마이너스 폭이 좀 더 확대가 돼서 마이너스 14%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출액이 이렇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 자체도 좀 더 하향 조정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세로 감소한 데에는 역시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이것 때문에 중국향으로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저희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수요가 둔화할 거기 때문에 수출 반도체 품목의 수출 증가율 자체도 좀 이렇게 마이너스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수출이 계속 안 좋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기 둔화에 따른 4분기 이익 전망치 개선 가능성 조금 많이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분기 이익 개선은 좀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12월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요. 자, 어떤 전략이 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나올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남은 한 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측면에서는 2,500 이상으로 보기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를 사는 그런 전략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말에 그 드라마 콘텐츠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그런 특정 테마 아니면 이슈 이런 업종을 좀 빠르게 추종하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전략으로는 좀 저가 매수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주가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오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아무래도 예상되다 보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뭐 이익 전망치가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주가 레벨로 봤을 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2020년 코로나19 수준 그 정도까지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업 대형 기업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를 들어가는 게 좀 유효하지 않나.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가 좀 나중에는 더 지금 현재 수준보다 좀 높이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이런 대형주를 저가 매수하는 전략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